이번 시간에는 일본 문화를 통해서 일본어 단어에 익숙해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회사를 다닐 때 일본 출장을 가게 되면 회사에서 비용을 미리 환전해 주거든요. 그런데 처음 일본 출장을 가게 된 날, 어,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그 비용을 미리 받아서 공항에 오셨어요. 그런데 봤더니 현금은 하나도 없고 회사 카드만 받아오신 거죠. 그래서 제가 "환전 안 하시나요?" 라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대부분의 분들이 "요즘 다 카드 되잖아요." 라고 대답을 하셨거든요. 네, 그런데 일본에 갈 때 현금, 겐키이라고 하거든요. 일본어로는 겐키. 네, 갱킹이 없으면 사실 여러모로 많이 불편해요. 하지만 그분들은 일본 문화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에서 생활하던 습관, 그리고 한국의 문화만 알고 일본에서도 당연히 카드가 다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네, 그런데 정말 일본은 카드만 가지고 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요? 공항에 일단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면 공항에서 저희는 도쿄로 갔기 때문에 하네다 공항으로 갔거든요. 하네다 공항에서 시내로 가야겠죠. 여러 가지 교통수단이 있습니다. 지하철이 있고요. 택시가 있고요. 버스가 있습니다. 네, 지하철가 가장 편리하기는 해요. 택시는 편리하긴 하지만 비용이 꽤 비쌉니다. 대략 하네다에서 도쿄 시내까지 가는데 8,000엔 정도에서 10,000엔 정도 들 것 같아요. 대략 한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들겠죠. 아무리 회사 비용이라고 해도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입니다. 그리고 버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저희가 현금, 겐킹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때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볼게요. 지하철 같은 경우에 일회권은 물론이고 전자화폐라고 해서 교통카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교통카드 역시 겐키으로만 구매가 가능합니다. 물론 교통카드의 충전은 카드로도 할 수 있지만 이 카드 역시 핸드폰 앱에서만 제가 충전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시간이 지나서 계속 바뀌기 때문에 지금은 바뀌었을 수도 있지만 제가 출장을 많이 다니던 2019년, 2018년에는 핸드폰 앱으로만 충전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면 택시를 타면 되잖아요. 네, 택시 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겐킹, 교통카드, 최근에 많이 등장하고 있죠. QR페이 등의 결제 수단이 일본에도 다 있고, 그런데 택시 회사마다 이걸 다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네, 어떤 택시 회사에서는 카드를 쓸 수 있기도 하고요. 안 되기도 해요. 또 어떤 택시 회사에서는 겐키만 사용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기 전에 확인을 하지 않으면 내릴 때 굉장히 당혹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크레지트 카드, 신용카드로 결제가 안 되는 택시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크레지트 카드, 신용카드로 결제를 할 때에는요, 한국처럼 쉽게 결제를 그냥 삑 이렇게 대고 바로 내릴 수 있는 시스템이 없고요. 어, 우리가 가게에서 결제하듯이 카드를 긁고요. 거기에서 영수증이 나오면 사인을 해야 합니다. 네, 택시에서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다 하고 내리셔야 되기 때문에 네, 카드를 사용할 경우에 택시에서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면 버스는 어떨까요? 네, 하네다 같은 경우에는 공항 리무진 버스 등이 있기 때문에 이 공항 리무진 버스에서는 네, 카드가 결제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실제로 타본 적은 없어요. 하지만 시내에서 이동하는 버스에서는 대부분 신용카드 결제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행기를 가지고 가지 않았다면 공항에서 도쿄 시내로 가는데 벌써 많이 어려움이 있었겠죠. 네, 다행히 공항에서 제가 일본에서는 비행기이 없으면 많이 당혹스러울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려서 그 자리에서
일정 금액만 현금을 겐kin을 류오가에 여기에는 없지만 류오가에 환전을 해갔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동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이 카드 사용할 수 있나요? 제가 결제 시스템에 관련된 통역을 여러 번 했었는데요. 일본은 가게 앞이나 또는 매장의 그 계산대 앞에 보면 카드 종류의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것들이 다 카드 종류이거든요. 이 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 카드가 사용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써야 되는데요. 한국에서는 이것을 통합해서 쓸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설명을 생략하고요. 하지만 일본에서는 한국과 비슷한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카드 회사별로 가맹점이 계약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가게마다 쓸 수 있는 카드들이 다 다릅니다. 신용카드는 일본어로 크레지토 카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많이 쓰는 체크카드는 일본어로는 데비토 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본 여행을 가셨을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카드가 이 가게에서 결제 가능한지 미리 확인하시고 쓰시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최근에는 한국에서도 QR 결제가 많이 사용되고 있죠. 일본에서도 QR 결제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QR 결제라고도 하지만 일본에서는 페이라는 말을 조금 더 일반적으로 씁니다. 페이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경우에는 페이가 통신사 페이가 가장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통신회사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일본 사람들이 쓸 때는 캐리아라는 표현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이 통신사 캐리아에서 나오고 있는 페이는요, 도코모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SK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도코모라는 회사에서 나온 페이는 니바라이라고 합니다. 또한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LG 정도의 위치일까요? 이 소프트뱅크가 만든 페이는 페이페이입니다. 그리고 락텐페이가 있는데요. 락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쿠팡 정도가 될까요? 여러 가지 인터넷에서 많은 물건들을 팔고 있는 이커머스 쇼핑몰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도 많이 알고 있는 라인이 있죠. 라인은 한국 회사인데 라인페이가 일본에서도 꽤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기사에 따르면 1위가 락텐페이고요. 2위가 페이페이, 3위가 라인페이입니다. 그 다음에는 KDDI라는 캐리아 통신사인데요. KDDI는 우리나라로 치면 KT 정도의 회사인 것 같아요. 이곳에서 나온 페이는 au페이입니다. 이 이외에도 많은 페이들이 있는데요. 가장 유명한 페이 5개만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낸시만의 전자화폐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로 치면 교통카드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데 좀 다양한 낸시마네가 있기는 합니다. 교통카드를 쓸 수 있는 낸시마네 고츠계 IC카드라고 하는데요. 조금 어렵죠? 교통계 IC카드라는 것은 교통카드로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고츠계 IC카드가 있고요. 낸시만의 애플페이라던가 구글페이 같은 것들이 있죠. 그런데 실제로 일본에서 애플페이나 구글페이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마크를 붙여놓은 곳은 저는 많이 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티머니 같은 경우에는 전국 어디에서든 사용할 수 있고 어디서든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이 교통카드는요, 전국적으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구매는 전국에서 살 수는 없습니다. 제가 나고야에 갔을 때 스이카를 사려고 했더니 그런데 나고야에선 스이카는 팔지 않는다라고 하셨어요. 나고야에서 파는 교통카드는 마나카이고 마나카를 드려도 괜찮겠냐라고 하셔서 마나카를 샀습니다. 사용은 전국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고야에서만 살 수 있다고 해서 나고야에서밖에 쓸 수 없는 게 아닐까 하고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사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전자화폐 넨시마네의 장단점이 있어요. 넨시마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결제가 굉장히 편합니다. 우리 티몬이라던가 신용카드 삑 하고 바로 결제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있잖아요. 이 넨시마네가 그렇습니다. 특히 택시라던가
또는 콤비니, 편의점 같은 곳에 갔을 때 그냥 터치만 해도 결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간편해요. 그리고 또 일본에서는 잔돈이 많이 나오죠. 동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넨시마네를 사용하게 되면 오쓰리, 이 잔돈이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사용할 수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전국의 대부분의 콤비니에서는 사용할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스타벅스 등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스타벅스라고 해서 모든 가맹점에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의외로 제가 지내고 있었던 호텔 근처, 역 근처 호텔의 스타벅스에서는 이 넨시만의 결제가 불가능하다고 하셨어요. 역 근처인데 굉장히 의외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같은 스타바라고 해도 넨시마네를 사용할 수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통카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대중교통하는 데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렇지만 단점도 있어요. 이 넨시마네를 사기 위해서는 보증금이 필요한데요. 보증금은 500엔 정도입니다. 여행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또는 다시 일본에 올 계획이 당분간 없다면 이 보증금을 그대로 두고 오는 건 아깝겠죠. 그래서 이 보증금을 환불받고 하는 과정들이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많다고는 했지만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진 않아요. 어떤 점포에서는 사용할 수 있고 어떤 점포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지 않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또 만약에 잔액이 남았을 때 그 잔액이 조금 애매하게 남았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그 사용이 좀 까다로울 수 있겠죠. 일본에서는 2020년 도쿄올림픽, 도쿄五輪을 위해서 캐시레스라는 목표를 내세웠는데요. 캐시레스는 현금 없는 사회입니다. 일본은 옌킹의 사용률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2020년 기준으로 보면 크레디트 카드의 사용률이 25.8%고요. 렌시만의 고츠케아이시 카드가 2.1%, 2.1%입니다. 체크카드, 데비트 카드의 경우에는 사용률이 굉장히 낮은데요. 0.8%고요. QR 결제, 페이죠. 페이 결제는 1.1%입니다. 다 합쳐도 30%가 되지 않습니다. 네, 일본 정부가 2025년까지 캐시레스 40%를 달성하고자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한 일본어 단어이지만 일본 문화를 통해서 일본어 단어도 배우고 일본 문화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